아침 공복에 토마토 드시는 분들 당장 멈추세요. 위가 망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암 예방에 좋고 신장 건강에 좋고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토마토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타민을 흡수하려면 공복이 좋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공복에 토마토를 먹으면 위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공복에 토마토를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토마토를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 특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토마토가 왜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은 리코펜입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색소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리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전립선 암 발생 위험이 21% 낮았습니다. 심장병 위험도 17% 낮았습니다. 피부 노화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리코펜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E의 100배, 베타카로틴의 2배입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C도 풍부합니다. 토마토 한 개에 하루 비타민 C 권장량의 28%가 들어있습니다.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도 있어서 장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토마토인데 왜 공복에 먹으면 안 될까요? 지금부터 공복에 토마토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강합니다. 토마토에는 구연산, 사과산, 옥살산 같은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토마토의 pH는 4.3에서 4.9 정도입니다. 레몬보다는 약하지만 상당히 산성인 편입니다. 우리 위는 빈속일 때 보호막이 약해집니다. 음식물이 없으면 위산이 위벽에 직접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산성이 강한 토마토가 들어오면 위벽에 자극을 줍니다. 위벽이 자극을 받으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해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위염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악화됩니다.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자료에 따르면 공복에 산성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위염 발생 위험이 2.4배 높습니다. 토마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토마토에는 펙틴과 타닌이 들어있습니다. 펙틴은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타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이 두 성분이 공복에 문제가 됩니다. 공복일 때 위에는 위산이 고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토마토를 먹으면 펙틴과 타닌이 위산과 결합합니다. 그러면 젤리 같은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덩어리를 위석이라고 합니다. 위석이 작으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크게 뭉치면 위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위 출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위석이 생기면 심한 복통, 구역질, 구토가 일어납니다. 심한 경우 내시경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더 심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감이나 곶감을 공복에 먹으면 위석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펙틴과 타닌이 들어있으니까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위석 환자 중 73%가 공복에 과일을 자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토마토, 감, 바나나 순으로 많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공복에 토마토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토마토는 당분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토마토 100g에 당분이 3.9g 밖에 없습니다. 사과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복일 때입니다. 공복에 음식을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위가 비어 있으니까요. 토마토의 당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등합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혈당을 빠르게 낮추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지럽고 힘이 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복에 토마토를 먹으면 혈당 변동이 커집니다. 혈당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식후 혈당이 평균 35mg DL 더 높아집니다. 토마토도 과일에 포함됩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공복에 토마토를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리코펜은 지용성입니다. 기름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리코펜이 우리 몸에 흡수되려면 지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공복에 토마토만 먹으면 위에 지방이 없습니다. 그러면 리코펜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지방 없이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80%까지 올라갑니다. 5배 이상 차이 납니다. 건강을 위해 토마토를 먹는 건데 리코펜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손해만 보는 겁니다. 위는 자극받고 리코펜은 흡수 안 되고요. 자, 지금까지 공복에 토마토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토마토의 산성이 빈 위를 자극합니다. 위염, 위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펙틴과 타닌이 위산과 결합해서 위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등합니다. 넷째, 지방 없이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공복에 토마토 드시던 분들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64세 정미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정할머니는 5년 전부터 매일 아침 토마토를 드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는 방송을 보시고 시작하셨대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토마토 2개를 드셨습니다. 공복에 먹어야 비타민이 잘 흡수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년째부터 속이 자꾸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약국에서 위장약을 사서 드셨습니다. 3년째에는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 금방 배가 아팠습니다. 명치 부분이 쓰리고 답답했습니다. 체중도 4kg나 빠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셔서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미란성 위염이었습니다. 위벽이 헐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공복에 뭘 드시냐고. 정할머니가 토마토를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토마토가 원인이라고. 공복에 산성 음식을 먹으면 위가 이렇게 된다고. 당장 공복 토마토를 끊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정할머니는 그날부터 공복 토마토를 끊으셨습니다. 대신 아침 식사 후에 토마토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서요. 한 달 뒤에 속쓰림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3달 뒤에 다시 내시경을 받으셨는데 위염이 거의 나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 몰랐다고. 정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토마토가 오히려 위를 망가뜨렸다고. 먹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성남에 사시는 71세 조상현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조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전립선 건강이 걱정되셔서 토마토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리코펜이 전립선암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토마토 주스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시판 토마토 주스를요, 공복에 마시면 흡수가 잘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 배가 자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토마토 주스를 마시고 나면 배가 살살 아팠습니다. 가스도 많이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복통이 왔습니다. 명치부터 배 전체가 아팠습니다. 구역질도 나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응급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위석이 발견됐습니다. 직경이 3cm나 되는 덩어리가 위 안에 있었습니다. 펙틴과 타닌이 위산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행히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내시경으로 위석을 부수고 꺼내셨습니다. 수술은 안 하셨지만 이틀간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조 할아버지가 매일 공복에 토마토 주스를 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게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공복에 토마토나 토마토 주스를 마시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그 후로 토마토 주스를 끊으셨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 때 생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아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위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조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응급실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토마토가 좋다고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58세 윤정아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윤 할머니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15였습니다. 정상 범위를 살짝 넘은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이요법으로 관리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윤 할머니는 당분이 적은 과일을 찾으셨습니다. 토마토가 당분이 적다고 해서 매일 아침 토마토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토마토 2개씩 드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공복 혈당을 재보니 125였습니다. 오히려 올라간 겁니다. 윤 할머니는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당분 적은 토마토를 먹었는데 왜 혈당이 올랐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물으셨습니다. 공복에 토마토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등한다고. 토마토는 식후에 드시라고요. 윤 할머니는 공복 토마토를 끊으셨습니다. 대신 점심 식사 후에 토마토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에 공복 혈당이 108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겁니다. 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토마토인데 언제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니 신기하다고. 앞으로는 먹는 시간을 꼭 지키겠다고요. 자, 세 분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건강을 위해 토마토를 드셨는데 공복에 드셔서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먹는 시간을 바꾸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토마토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식후에 드세요. 토마토는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위에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토마토의 산이 위벽을 직접 자극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이때 위에 음식물이 있어서 토마토의 산이 희석됩니다. 펙틴과 타닌도 다른 음식물과 섞여서 위석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침에 드시고 싶으시면 아침 식사를 먼저 드시고 30분 후에 드세요.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익혀서 드세요.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보통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보존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토마토는 다릅니다. 토마토를 가열하면 리코펜이 더 잘 흡수됩니다. 생토마토의 리코펜 흡수율은 15%입니다. 하지만 익힌 토마토의 리코펜 흡수율은 75%입니다. 5배나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리코펜은 토마토 세포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세포벽이 그대로 있어서 리코펜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열하면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리코펜이 방출됩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익힌 토마토를 먹은 그룹은 생토마토를 먹은 그룹보다 혈중 리코펜 농도가 2.5배 높았습니다. 토마토를 익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볶아도 되고 끓여도 되고 구워도 됩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프, 토마토 볶음 다 좋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하려면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토마토를 5분 정도 볶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리코펜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기름과 함께 드세요. 리코펜은 지용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름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리코펜이 몸에 흡수되려면 반드시 지방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토마토와 올리브유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에서는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항상 함께 사용합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사람들이 심장병 발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에 올리브유를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토마토 100g당 올리브유 1숟가락, 약 10ml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올리브유 대신 다른 기름을 써도 됩니다.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 참기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버터나 마가린은 피하세요.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적당량만 드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롭습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 적정 섭취량은 하루의 중간 크기 토마토 1개에서 2개, 약 200에서 300g 정도입니다.
토마토 주스로는 200ml을 한 컵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리코펜을 하루 10에서 15mg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 효과를 얻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토마토를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토마토의 산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토마토 4개 이상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둘째, 피부가 노래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때문입니다. 과다 섭취하면 피부에 노란색 색소가 침착됩니다. 리코펜 과다도 피부를 주황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토마토 100g당 칼륨이 237mg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에 토마토 2개 이내로 드시면 이런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완전히 익은 토마토를 드세요. 토마토는 빨갛게 완전히 익었을 때 리코펜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에는 리코펜이 거의 없습니다. 마트에서 토마토를 고르실 때 색깔을 확인하세요. 빨갛고 윤기 나는 토마토를 고르세요. 만져봤을 때 약간 탄력이 있으면서 너무 딱딱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집에서 토마토가 덜 익었으면 상온에 며칠 두시면 익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익지 않습니다. 익은 후에 냉장 보관하세요. 방울토마토도 같은 원리입니다. 빨갛게 완전히 익은 것을 드세요.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리코펜 농도가 더 높습니다. 크기 대비 껍질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리코펜은 껍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껍질째 드세요. 토마토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껍질을 벗기면 리코펜을 많이 버리는 겁니다. 리코펜은 토마토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의 속살보다 리코펜이 3배 더 많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리코펜의 상당 부분을 버리는 겁니다. 소화가 걱정되시면 껍질째 익혀서 드세요. 익히면 껍질이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잘 됩니다.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껍질째 넣으시면 됩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드실 때도 껍질째 꼭꼭 씹어서 드세요. 20번 이상 씹으면 껍질도 충분히 소화됩니다. 자, 지금까지 토마토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식후에 드세요. 공복은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익혀서 드세요. 리코펜 흡수율이 5배 높아집니다. 셋째, 올리브유와 함께 드세요. 지용성 리코펜이 잘 흡수됩니다. 넷째, 하루에 토마토 한두 개만 드세요. 과하면 해롭습니다. 다섯째,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드세요. 리코펜이 많습니다. 여섯째,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리코펜이 3배 많습니다. 이 6가지만 지키시면 토마토의 좋은 성분을 최대한 흡수하시면서 부작용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마토 요리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요리입니다. 토마토 올리브유 볶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토마토 1개, 올리브유 1숟가락, 소금 약간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토마토를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중불에서 토마토를 5분 정도 볶아주세요. 소금을 아주 살짝만 뿌려주세요. 나트륨을 조심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리코펜이 기름에 녹아서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매일 점심이나 저녁 반찬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요리입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와 달걀은 궁합이 잘 맞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먹는 요리입니다. 준비물은 토마토 1개, 달걀 2개, 올리브유 1숟가락, 파 조금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토마토를 깍둑 썰기 해주세요. 달걀을 풀어주세요.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달걀을 먼저 스크램블 해주세요. 반쯤 익으면 토마토를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파를 넣고 1분 더 볶으면 완성입니다. 달걀의 단백질과 토마토의 리코펜이 만나서 영양이 풍부해집니다. 어르신들 아침 반찬으로 좋습니다. 물론 아침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요리입니다. 토마토 스프. 따뜻한 스프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합니다. 준비물은 토마토 2개, 양파 반 개, 마늘 2쪽, 올리브유 2숟가락, 물 2컵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토마토와 양파를 잘게 썰어주세요. 냄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과 양파를 볶아주세요. 향이 나면 토마토를 넣고 5분간 볶아주세요. 물 2컵을 넣고 10분간 끓여주세요.
믹서기로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도 좋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소금 없이 드셔도 됩니다. 토마토 자체의 맛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요리입니다. 방울토마토 구이.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가 있으시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방울토마토 20개, 올리브유 1숟가락, 마늘가루 약간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방울토마토를 씻어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올리브유와 마늘가루를 뿌려주세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서 180도로 15분간 구워주세요. 구우면 토마토가 달콤해지고 리코펜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간식으로 드시기 좋습니다. 물론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토마토 주스도 공복에 마시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토마토 주스도 토마토입니다. 산성이 강하고 펙틴이 들어있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똑같이 위를 자극합니다. 오히려 토마토 주스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스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게 됩니다. 토마토 주스 한 잔에 토마토 서너 개 분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산과 펙틴도 많습니다. 토마토 주스를 드시려면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한 번에 200ml 이상 마시지 마세요. 시판 토마토 주스를 드실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토마토 케첩은 어떤가요? 토마토 케첩은 토마토를 익혀서 만듭니다. 리코펜 흡수는 잘 됩니다. 하지만 케첩에는 설탕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케첩 한 숟가락에 설탕이 4g, 나트륨이 15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케첩을 조심해야 합니다. 드시더라도 아주 조금만 드세요. 직접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설탕과 나트륨 걱정 없이 리코펜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토마토를 매일 먹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토마토는 매일 드셔도 좋은 음식입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지켜주세요. 첫째, 공복에 먹지 마세요. 둘째, 하루 2개를 넘기지 마세요. 셋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매일 토마토를 드셔도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냉동 토마토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토마토를 냉동해도 리코펜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동했다가 해동하면 세포 벽이 터져서 리코펜이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토마토가 많을 때 냉동해 두셨다가 나중에 요리에 쓰시면 좋습니다. 냉동 토마토는 스프나 소스 만들 때 편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토마토 통조림은 어떤가요? 토마토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통조림 토마토는 익혀서 만들기 때문에 리코펜 흡수가 잘 됩니다. 하지만 통조림을 고를 때 주의하세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저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또 통조림 캔 안쪽에는 BPA라는 화학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리병이나 테트라팩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토마토 먹어도 되나요? 이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강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때 토마토의 산이 식도를 더 자극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신 분은 토마토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가벼우신 분은 아주 적은 양만 반드시 식후에 익혀서 드세요. 그리고 증상이 악화되면 바로 멈추세요.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본인 상태에 맞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토마토 섭취를 조심하세요. 토마토에는 칼륨이 꽤 들어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 이상이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둘째,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피하세요. 토마토를 먹고 두드러기가 나거나 입술이 붓거나 속이 불편해지신 적이 있다면 알레르기일 수 있습니다. 셋째,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신 분은 조심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마토의 산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위궤양이 있으신 분은 토마토를 피하거나 아주 적은 양만 드세요. 토마토의 산이 궤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혈액 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주의하세요. 토마토에는 비타민 K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토마토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갑자기 많이 먹거나 갑자기 끊으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적인 근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리코펜과 암 예방에 관한 연구입니다.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47,000명의 남성을 12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입니다. 일주일에 토마토 제품을 10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립선 암 발생 위험이 35% 낮았습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를 먹은 그룹에서 효과가 더 컸습니다. 리코펜이 전립선 세포의 DNA 손상을 막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리코펜과 심장 건강에 관한 연구입니다. 핀란드 쿠오피오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1000명의 중년 남성을 12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입니다. 혈중 리코펜 농도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55% 낮았습니다. 뇌졸중 위험도 59% 낮았습니다. 리코펜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기 때문입니다. 셋째, 토마토와 피부 건강에 관한 연구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토마토를 매일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입니다. 12주 후 토마토를 매일 섭취한 그룹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33% 적었습니다. 피부 탄력도 더 좋았습니다. 리코펜이 피부 세포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토마토의 리코펜은 정말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만 상하고 리코펜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리코펜이 풍부해서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암 예방, 심장 건강, 피부 건강에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먹으면 안 됩니다.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토마토의 산이 빈 위를 자극합니다. 둘째, 펙틴과 타닌이 위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등합니다. 넷째, 리코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토마토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6가지입니다. 첫째, 식후에 드세요. 둘째, 익혀서 드세요. 셋째, 올리브유와 함께 드세요. 넷째, 하루에 한두 개만 드세요. 다섯째, 빨갛게 익은 것을 드세요. 여섯째, 껍질째 드세요. 오늘부터 토마토 먹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공복 대신 식후에, 생으로 대신 익혀서 그 작은 변화가 건강을 바꿉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으시다면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식후에 토마토 먹겠다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